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지역 균형 전형이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정시 모집에 수능 위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을 신설했고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었다는 것이 수시, 정시 모두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을 기회 균형 특별 전형으로 전형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균형 특별 전형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은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 전형은 수시 모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회균형 특별전형 2는 저소득 학생, 그리고 세 번째 기회균형 특별전형 3는 특수교육 북한 이탈 학생에 대해서 선발하는 걸로 개편이 됐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보게 되면 원래 지역균형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었는데 다시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 인원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변경이 있었지만 원래 서울대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였죠. 근데 2023학년도부터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등급으로 1등급 정도 완화가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의 등급은 2개 과목의 평균 등급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정시 모집을 보게 되면 새로 신설된 지역균형 전형이죠. 자, 올해 2023학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자, 정시 모집 지역균형을 보게 되면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의 졸업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3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2명 이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 인문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중에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그리고 의료학부 그리고 공과대학, 약학대학의 약학계열, 의과대학의 의예과, 치의학대학원의 치의학과는 선발을 합니다. 하지만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경영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의 일부 여기 있는 3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과학대, 간호대학, 사범대학, 농업생명과학대, 생활과학대 그리고 수의과학대학은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서 입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 및 배점을 보게 되면 수능이 60점이고요. 교과 평가를 40점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시에서 모집하는 지역 균형에는 수능 100이 아닌 교과가 40점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40점이라는 게 1000점 중에 400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뒤에서 성적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산출 방법을 보게 되면 수능인 경우에 그리고 교과평가인 경우에 2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이쪽이 60%, 40%.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수능 모집 지원자 중에 최고점에서 모집단위 지원자인 최저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15점 미만인 경우로 나뉩니다. 이 15점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인 점수와 최하점의 표준 점수가 15점 이상이냐 15점 미만이냐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왜 15점을 해놨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5점 이상의 표준 편차가 나게 되면 이 교과평가의 의미가 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수능이 더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교과평가의 기준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하려고 이 수능에서 15점이라는 점수를 잡은 겁니다. 지역균형에서는 15점이지만 일반 전형에서는 20점이죠. 요거 뒤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과평가를 보게 되면 이게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평가를 내신으로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내신이라고 하면 1.3과 1.5 그리고 2.0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서울대에서 하는 거는 교과평가로 A, B, C라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점 기준에 40점이면 A가 10점, B가 6점, C가 0점인데 과연 서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B, C가 좀 많을까요? 거의 다 A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과평가에 대해서 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뒤에 하위,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 중에 하위 1, 20% 정도는 아마 내신 때문에 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능이 유리한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과평가 점수를 보면 2인 평가 등급을 조합한 다음에 기본 점수를 30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반영하는 거에 40점 중에 30점은 주고요. 거의 2호 10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만약에 AA인 경우에는 10점, AB인 경우는 8점인데 거의 여기에 몰려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두 아마 만점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특목 자사고나 아니면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요 AB 정도 아마 BB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AA 아니면 AB 정도로 해서 약 2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정도의 교과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성평가죠. 정량평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1.3, 1.5가 아니고 1.3, 1.5인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 내용도 뒤에 교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 원래 수능으로 뽑던 거를 내신을 집어넣으면서 단계별 전형으로 됐습니다. 1단계가 수능 100%로 2배수죠.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단계에서 수능으로 2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교과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위 2배수를 뽑은 다음에 1배수를 뽑는데 1배수에 거기 한 1, 20% 학생들이 교과 성적, 요 교과평가를 통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능 산출 방법이 방금 전에 봤던 지역균형에서는 15점이었죠. 하지만 이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 합격자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20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좀 완화를 시켜서 그 이상의 차이가 안 나게, 그래서 교과평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평가 역시 A, B, C로 나누는데 20%다 보니까 기본 점수가 15점을 주는 거죠. 20점 중에 15점을 주고요. 여기도 역시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AA나 AB 결국은 한 1점 정도 차이라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좀 수능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1배수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1, 20% 정도는 이 내신, 이 교과평가를 통해서 등수가 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기회균형 특별 전형 두 번째 저소득 전형인데요. 이게 좀 바뀐 전형이 있으니까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에는 이 가나다라는 이 요건을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감일까지만 유지하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비뚤어진 모성애를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하여간 요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수능 100%로 선발한다는 거,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해당한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정시 모집의 교과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무조건 1.3, 1.5 이런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당 상황 중에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만 반영하여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서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좀 충실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좀 불리하다라고 보면 이 교과 학업 성적, 우리가 말하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여기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성평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평가해서 A, B, C로 한다는 거지 단순히 1등급은 A,
뭐 2등급은 B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성평가고요.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전을 보면 교과평가의 40점이라 AA와 AB 사이에 2점 차이가 났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20점이기 때문에 기본 점수 15점을 제외하고 AA와 AB 사이에 1점 정도, 그리고 평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본다는 얘기는 과연 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개설돼 있고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그러면 좀 쉬운 과목에 많은 아이들이 좀 지원을 한 그런 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거와 좀 어려운 교과에 적은 아이들이 좀 상위권 아이들이 모인 데서 조금 성적을 좀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거를 이 서울대에서는 좋아할까요? 이거 그냥 단순하죠. 좀 어려운 과목에 도전적으로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좀 어려운 과목에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도전해서 공부하는 거를 더 선호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끔씩 학부모님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교 1등부터 9등까지 있는데 전교 100등 하는 학생이 들어가서 10등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일반 교과목들을 어느 정도 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데에서 만약에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3, 4등 정도 하더라도 그런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습 수행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이 과목 이수 내용을 보게 되면 교과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위계라는 게 뭐냐면 가끔씩 생물 2를 선택을 하는데 생물 1은 안 하고 화학 1 그리고 생물 1 하지 않고 생물 2를 하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물 2를 하기 전에 생물 1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이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계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에서 특히 인문계 학생들 중에 경제나 경영이나 회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도 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선택 과목에 따른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에서 어떤 교과목을 이 학생이 이수했느냐를 보는 거고요. 교과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불리하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영역에서 모집 단위별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거지 이 학생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의 수준,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과목이냐, 뭐 중위권 학생들이 하는 과목이냐라는 과목 수준과 수강자 수, 그리고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해서 이 교과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얘기인데요. 가끔씩 성취도에서 A, B, C를 주는데 학생들에게 좀 좋은 성적을 주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줬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학생 죽이는 행동이죠. A, B의 C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우수한 학생들에게 A를 주는 그런 학교를 아마 서울대는 더 선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도 본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절대 교과 성취도의 등급이 낮다고 해서 상위 과목에 대해서 교과 등급이 낮다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학습 수행 내용을 보면 교과별 수업 활동에 나타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활용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질문 잘하고요, 발표 잘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탐구한 거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절대평가인데요. A, B, C 세 개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을 다 A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 C인데 AA 두 분이 평가하기 때문에 AA, AB, BB, BC, CC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A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라고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전교과 성취도가 우수합니다. 전교과 성취도가 우수하고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으로 학업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입니다.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1등급이어야 될 거고요. 아마 자사특목고인 경우에는 2등급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1, 2등급이고 성취도 A 수준. 그러니까 모든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A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에서 2과목 이상을 선택하는데 뭐 이과 같은 건 물리투나 화학투나 기하 등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좀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급 B를 보게 되면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행 능력이 나타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은 서울대에서 안 뽑을 것 같아요. 좀 잘하는 애들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기준 개편한 거를 좀 보게 되면 뭐 서울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반영한다,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한다는 것은 3학년 2학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서울대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 밑에 있는 연대고대부터 시작해서 서성하니 중경외시들이 적극적으로 서울대 이거를 좀 따라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정시에서 서울대만 이런 내신을 반영하고 2023년도가 됐을 경우에 다른 대학들이 만약에 기존의 수능 100%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이런 내신을 반영하는 게 정시 40%에 대한 고민인데 다른 대학이 그냥 우리는 정시 40을 수능으로만 뽑겠어라고 하면 좀 서울대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내신 교과를 좀 반영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자, 대학들 고민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교과 이수 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어려운 과목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공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2015 교육과정에서 교과형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 1과 선택 과목 유형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 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기준원 기준 2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냐? 학교에서 이미 다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교과 과목을 보고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과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이수과정 1 보게 되면 자, 탐구와 생활교양 되어 있는데 사회, 자, 역사, 도덕 포함한 사회교과 3과목 또는 과학교과 3과목, 사회교과 2과목과 과학교과 4과목. 뭐 이거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뭐 이렇게 나눠줄 거고요. 제2외고 또는 한문 중 한 과목.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고가 한문을 다 하죠. 그러니까 모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교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위계를 따져서 선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 이수 기준 2를 보게 되면 수학은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 그러면 일반 선택 3과목은 뭐가 될까요? 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상하를 포함한 수1, 수2까지 일단 4과목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냐, 기하 벡터, 미적분이냐, 기빅이냐 이거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과목도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편성을 해놨으니까 학생들은 뭐 하면 된다?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과학 보시게 되면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2과목이나 일반 선택 2과목에 진로 선택 3과목. 그러니까 전체 5과목이고요. 사회, 인문계열이죠.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 일반 선택 2개 중에 진로 선택 2개, 4과목이죠. 그러니까 과학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수학과 과학이 자연계열 쪽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될 거고요. 수학과 사회는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수업에서 이수한 과목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듣고 싶은 과목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어. 그러면 담임선생님 쫓아가서 만들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2가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교실 온다시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해서 학교 간 개설한 거를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죠. 이거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우리 지역에 뭐 서울 지역이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셔서 우리 학교에 없는 거를 근처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거를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진 학생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찾아서 이런 활동들이 수시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술대학 음악대학의 입학전형 개편인데 뭐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 미술대학 입학전형을 보시게 되면 1단계에서 수능을 5배수로 뽑던 거를 10배수로 좀 늘렸다는 거. 그리고 1단계 성적의 40%, 실기 30%, 면접 30%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모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곡가에 있는 작곡 전공과 이론 전공이 이 정시로 이동이 됐죠. 수시에서 정시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자, 수능 55, 실기 45 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면접이 들어갔습니다. 면접이. 이 면접이 음악대학에 포함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에 대한 입학 요강을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21학년도 뭐 입시 정시도 이제 거의 원서 접수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거의 좀 마무리되는 단계여서 올해 2021학년도 입시와 내년에 하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고 예비 고3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